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머금나 떠나는 길을 찾아 여기야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저기 저면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잘 들었습니다. 좋았어요. 자, 2023년 누가 퀸이 될 상인가? 바로 여기 계신 네 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상 받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매일 잠들기 전에 도착 비자의 발급도 중단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예고했던 입국 비자 관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외교와 공무를 제외한 일반 비자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中方根据相关国家采取对华及时性措施的实际情况，作出对等反应，既是维护本国公民的正当权益。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이라며 일제히 옹호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를 보복성이라고 표현했고 AP통신도 중국인 입국 규제를 한 나라들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As the WHO says, it is very important that all decisions regarding screening of passengers and so on be taken on scientific grounds and only on scientific grounds. 일본 정부는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등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비자 발급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던 중국이 하루 만에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한 건 각국의 빠른 방역 완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데요. 지금으로선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현실적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 삼축 체계의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량 응징 보복이라며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져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핵 자산 운용을 한미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핵 자산에 한미 협력 강화를 강조한 건데 그럼에도 자체 핵무장 발언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난해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핵 무장론이 분출됐지만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핵무장은 원론적 언급일 뿐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강조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짜 평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종전 선언이네 하는 그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또 일본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는 걸 뭐라고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철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한동안 신차를 출고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지금은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기존 차량이나 고장난 차량입니다. 교체나 수리를 맡겨도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영업용 차주들은 생업까지 위협받을 정도라고 하네요.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김종률 씨에겐 차가 곧 생계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 차량 히터가 고장나 열흘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이 차는 왜 추수니까 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버리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장이 나가지고 운행을 못했을 경우에 돈이 수입이 없잖아요. 당장 고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AS 센터를 찾아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부품이 없다. 지금 현재 전국 수배를 해도 부품이 한 개도 없다 해가지고 직장인 권희훈 씨는 2달 전쯤 차가 멈춰섰습니다. ECU, 즉 차량 제어 장치를 새로 갈아야 하는데 부품을 언제 구할 수 있을지 AS 센터도 모르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고 기다려서 마지막 시기는 기다려야 된다면 부품이 안 되면 결국 퇴사해야 되겠다. 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다 늙은이들! 그건 한 10회가 했을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니까 상담원 아가씨가 반도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좀 지연이 된다고. 이들 차례 말고도 요즘 정비업소마다 고객 물과 난감한 답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다소 완화됐다지만 주로 신차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 고장차 AS 현장에는 그 온기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차주들은 찬밥 대우냐 항의 글들이 인터넷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게 받아가지고 소비를 하면은 부품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타다가 고장나는 사람이 더 바쁘지.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 수급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다만 신차용 물량을 조절해가며 수리가 급한 AS 차들의 문제를 점차 해소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 한 명이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감사와 감찰 등이 자신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참호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낮추라고 심사위원들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으며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은 이 의원이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는데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성혁 방통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 수사 등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 등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방통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자신 몫이라며 책임이 없는 공무원이 고통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낮은 고정금리의 만기가 최장 50년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출시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제한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장점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평균 금리는 연 4.65%로 예상되는데 5%가 넘는 시중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게 되면 3.7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서 대출 한도에도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3주째 계속된 폭우와 강풍이 홍수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 17명이 숨졌고 이 지역 주민 3,400만 명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돌풍과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정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폭우가 온 마을을 덮치며 집들이 깡그리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는 사라진 채 표지판만 남았고 나무는 쓰러져 차량을 덮치고 다리는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And we were looking out the window and then we saw the bridge go. And when that bridge went, there's no way out. 도로에 커다란 땅꺼짐이 생기며 차량 2대가 아래로 떨어졌고 산사태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불어난 물에 운전자들은 꼼짝없이 차량 안에 갇혔습니다. He just waited and the fire department came and put a ladder down and grabbed him out of the passenger window. 지난해 말부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계속된 폭우와 강풍이 큰 홍수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불어난 물에 차가 휩쓸리고 차량이 쓰러진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긴급 대피한 사람만 5만 명에 달하고 18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재난당국은 이 지역 주민 3,400만 명에 홍수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좁고 긴 강 모양으로 움직이며 비를 뿌려대는 이른바 대기의 강 현상으로 최대 시속 100km 가까운 돌풍과 시간당 최대 170mm에 달하는 비가 한 주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We're not out of the woods. We expect these storms to continue at least through the 18th of this month. We expect a minimum 3 more of these atmospheric rivers.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